안녕하세요, 조아맘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액션캠 중에 하나인 인스타360 고3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영상을 기획할 때 초보 유튜버인 아기 엄마가 어떻게 이 카메라를 활용하는지 위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6달 정도 사용한 후기는 당근으로 이 카메라를 처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왜 당근을 처분하게 됐는지, 왜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지 카메라의 장단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핸드폰으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다 보면 카톡이나 전화 같은 연락 문제라든지 아니면 검색, 음악 틀기 등의 원래 이제 핸드폰이 쓰던 기능을 빼앗기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게 있었고, 사진을 같이 찍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를 느껴서 카메라를 하나 더 구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건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였어요. 이제 핸드폰도 작은 편은 아니라서 삼각대까지 이제 끼우고 다니라 치면 무슨 나는 나 유튜버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약간 샤이한 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의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티가 안 나는 카메라를 찾고 있었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인스타360 고3였어요. 이제 액션캠은 사실 고프로라든지 DJI 같은 조금 더 유명한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360처럼 작은 카메라는 없는 거예요. 약간 성인 엄지손가락만한 사이즈였으니까 어디 들고 다니거나 걸고 다니거나 꼽고 다니기에 딱이다 싶었죠. 그리고 되게 예뻐요. 액션캠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또 예쁘고 근데 또 호갱이 되면 안 되니까 리뷰를 꼼꼼히 살펴본다고 블로그하고 유튜브 위주로 리뷰를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화질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일상 브이로그에서 티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됐다 싶어가지고 용량이 제일 큰 128기가를 주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7월에 시켰는데 한 달 반 정도를 기다린 거예요. 물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만큼 인기가 많구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면서 조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쯤 되면은 빅데이터가 저를 인스타360의 세계로 완전 이끌어요. SNS만 들어가면은 카메라를 입에 물죠, 개가 물죠.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찾던, 그러니까 휴대성이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 건 맞았어요. 받자마자 무슨 대단한 리뷰어라도 된 것처럼 언박싱 영상도 한 거진 30분 찍었나 봐요. 이제 받고는 예뻐서 일단 기분이 좋았고, 진짜 작아서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특히 육아하다 보면 손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애를 두 손으로 안는다든지 아니면 유모차를 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목에 걸기만 하면 되니까 세상 편하더라고요. 아기랑 유모차 끌고 문산 갈 때 있었거든요. 전철 이용할 때. 신기하게 콘텐츠가 되는 장면이 뽑히기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쇼츠 촬영 말고 제대로 동영상에 이 카메라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는 6번째 에피소드 호캉스 때부터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뭐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에 줄이 가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레이어드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었고, 같은 장면에서 아이폰이랑 각도만 다르게 촬영을 한 게 있었거든요. 비교했을 때 화질이 이건 아니다, 이건 못 쓰겠다 싶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확실히 가볍고 컴팩트해서 여기저기 쓰기 참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터진 게 7번째 에피소드 호캉스 편이에요. 제가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무겁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딜레이가 있거나 화질이 깨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인코딩을 해보면 화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내키지 않은 몇몇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냥 일단 인코딩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가족방에 피드백 요청했는데 바로 화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기랑 기차 타고 가는 장면을 찍으면서 그 창밖 풍경에서 조금 많이 화면이 깨진다든지 아니면은 역에 도착해가지고 내려가는 장면, 바깥 풍경을 찍는데 그때 조금 깨진다든지, 특히 제가 조금 이건 아니다 했던 부분이 아기랑 저랑 실외에서 이유식 먹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데크에서 실내도 아니었고 어두운 것도 아니었는데 아기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확대를 했거든요. 1.5배 정도 확대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랬더니 무슨 하두리 영상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하두리 아세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처음에는 프리미어 프로의 문제일까? 제가 세팅을 잘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업로드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근데 예전 에피들에서는 똑같은 세팅에 똑같은 업로드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호캉스 편에서부터였고 결국에는 카메라까지 찾아보게 된 거죠. 찾아봤더니 카메라 원본 영상에서 이미 화질이 깨져 있더라고요. 제가 좀 더 빡쳤던 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두운 실내 그리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화질이 좋지 않구나 라고 인지를 했는데 또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다 화질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화질이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당근행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거는 이제 모자에 끼우기도 조금 상당히 빡세요.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꽉 물리도록 해야 되는 거는 너무 알겠어요. 근데 일자 스냅백이 아니라 조금 굴곡이 있는 모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모자가 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꽉 껴야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목걸이에 각도를 조절하는 액세서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액세서리를 같이 붙이게 되면은 부착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의 부주의인 줄 알았거든요. 뭐 아이랑 몸이 닿거나 그래서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걷는 산책 중에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렌즈 박살나겠는데 약간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카메라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은 일반인인 제 수준에서 불편함은 이 정도였습니다. 장점이 되게 두드러지는 카메라는 맞아요. 초소형이니까. 저는 이제 카메라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빠삭한 사람은 아니라서 몇몇 유튜버가 추천해주는 2.7K에 30프레임 그리고 안정화 모드는 표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설정을 이제 픽스해놓고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설정을 막 민감하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옵션이 여러 개여가지고 막 2개 이상, 3개 이상 카메라가 있으시다면 인스타360 고3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핸드폰을 제외한 메인 카메라급으로 이 고3를 구매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컸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고3를 당근행으로 보내주고 아이폰 프로 14를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핸드폰 2대로 촬영을 해볼 텐데 온전 생각이 나지 않도록 잘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찍을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로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 제발